네, 저희가 지금 올림픽 광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편의점 보이시죠? 오늘 만나 뵈실 분이 이 편의점 업계 관계자분이십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철현 수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려야 될 건데, 저희가 CU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게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네. 광고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이름이 네. 그 영업 기밀이에요. 영업 기밀. 그 CU 편의점 직원들만 아는 뭔가 네. 이렇게 비밀? 네. 네. 이런 게 있으면 좀. 특히 이제 소비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은 아실 만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상품을 손님이 계산을 하실 때 네. 바코드를 찍고 뭐 카드나 현금 결제를 하시고 나서는 이제 계산을 최종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객층키라는 게 있어요. 네. 객층키가 객층키. 이제 남녀부터 10대부터 뭐 이제 60대 노인분들까지. 네네. 최근에는 뭐 이제 외국인이라는 객층키도 생기긴 했는데, 이 객층키를 눌러야만 계산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객층키라는 게 그 네. 영수증에 나오는 거죠? 네, 영수증에 이제 지금 구 계산대에서 이제 누르시게 되면 주민등록처럼 네.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앞자리가 1번, 2번. 이거는 남녀.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는 10대, 20대, 30대. 이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4번이 눌려지는 건데. 일부러 오늘 되게 이렇게 네. 젊게 한번 해보고 왔는데, 네. 이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뭐 몇 번 1, 누르시나? 2가 눌려진다거나 1, 3이 눌려지면 좀 기분이 좋아요. 어느 분은 요즘 편의점 가면은 무조건 영수증을 받아보신다. 네네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몇 살로 봤을까. 이게 약간 편의점의 영수증이 나이 평가표가 되는 개념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직까지 이제 옛날 그 계산대를 쓰시는 분들은 알바생들이 귀찮으니까 맞아요. 아무거나 눌러거든. 맨날 노인만 네. 눌러요. 네. 이제 최근에는 편의점 쪽도 멤버십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멤버십 쓰는 분들이 이제 그 활성화 회원수가 거의 400만 명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층키는 신규 계산 때부터는 객층키를 없애는 추세예요. 더 정확하게 이제 멤버십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구나. 뭐 고객분들 말고, 네. 그러면 이제 편의점 점주를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이 점주들의 고민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 뭐 이런 걸 텐데, 그분들을 위한 팁? 그러니까 잘 되는 매장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편의점은 소매업이기도 하지만 네. 프랜차이즈업이고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되게 곽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매출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장사 잘 되면 매출이 높은 점포여야지. 그러면은 뭐 지금처럼 뭐 이런 대형 점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로변, 뭐 굉장히 번화가 이런 쪽으로 점포를 많이, 나는 그 점포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강남의 함정이라고. 강남의 함정? 네. 이제 뭐 네온 사인 많이 비치고 손님들이 뭐 유동인구가 많고 이렇게 하더라도 매출 볼륨은 높을지 몰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투자 비용, 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뭐 다른 쪽에 뭐 지방에 있는 점포보다 과연 더 높을까? 이거는 사실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역에 있는 점포를 제가 영업사원 때 담당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객수가 어마어마했어요. 하루에도 몇천 명씩 지나가는데요. 근데 거기가 매출은 높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은 그만큼 되진 않아요. 서울역 안에 있는 거요? 네. 서울역 지하 역사 안에 있는 점포예요. 거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단 흔히 말하는 뜨내기 손님, 뭐 껌 하나 사가시고 생수 하나 사가시고.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이면에 있는 이런 데들은 오히려 원룸촌에 있어서 저희가 장사될까 하는 데는, 거기는 오히려 뭐 거의 장보기 수요가 많으니까 그 객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서울역에 있는 객단가가 몇천 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교통카드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길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일대로 힘들지만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포였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과연 여기가 수익이 얼만큼 되느냐. 오히려 뭐 애기가 있으니까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 흔히 국도변에 있는 편의점들이 와, 여기도 편의점이 있네 하시는 데가 오히려 알짜 점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거기가 이제 그 나들이 가시면서 거기서 음료, 과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가시고, 또 이제 배우 상권에 있는, 거기는 편의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주민분들이
편의점을 거의 시장처럼 이용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사실 국도변에 있고 이제 약간 지방이다 보니까 임대료는 여기보다 뭐 거의 반절 이상 싸니까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점포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있는 저런 점포 잘 될까 하는 데가 오히려 더 알짜 점포. 그럴 수 있겠다. 학원가 이런데. 학원가도 잘 되죠. 아니 근데 학원가 이미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이제 원룸촌.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시 개발되는 데는 네. 아직도 공사 중인데 편의점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편의점과 부동산? 네네. 그런 데가 정말 초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대 이상으로 장사가 네네. 정말 잘 됩니다. 왜냐면 다 그분들이 밤 되면은 다 편의점으로 몰려서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주변에 경합하는 데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도시에 있는 편의점들을 먼저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아요? 그러니까 일단 준비하는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적게 들어요? 편의점 창업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편의점 창업은 소자본 창업입니다. 얼마 정도? 2270 플러스 임대보증금, 임대투자금 네. 요거거든요. 근데 2270은 거의 상품 대금인 거고. 제가 이제 제가 점주, 네. 예비 점주라면 2270만 원이 있어야지 네. 상품을 드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점포를 하나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뭐 만약에 보증금이 5천에 월세 300이다. 그럼 뭐 5천만 원을 만약에 이제 가맹 조건도 본부 임차형이 있고 점주 임차형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수익 배분율이 다른데 만약에 5천만 원에 300만 원짜리 월세를 하신다 하면 2270 플러스 보증금 5천만 원 네. 하면은 거의 뭐 한 7, 8천만 원에 점포를 하나 운영을 하실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싸냐면 그 두 번째 장점인데요. 시설 집기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다 해드려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치킨, 뭐 피자, 뭐 베이커리 이런데 뭐 특히 이제 외식업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시설 집기 인테리어, 뭐 숟가락 하나도 이제 점주님이 다 본인 돈으로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폐업을 할 때도 그 돈이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 날리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신데 편의점은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맹 계약이 종료될 때도 투자한 금액에 가맹비 뭐 770만 원을 빼고는 거의 다 찾아 나오실 수가 있어요. 원금 회수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소자본 창업이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고 나중에 이제 가맹 계약을 이제 해지하실 때도 원금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바비가 제일 비싼 알바비가 상당한 비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가족 경영을 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많으실 맞습니다. 거고. 임대료와 인건비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비용 중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죠. 그 편의점 여러 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브랜드에서는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10개까지 하시는 10개? 네. 그분은 거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개인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도가 되면 세금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하세요. 그러겠다. 네. 완전 회사네요. 그분 회사처럼, 자체가. 네, 회사처럼 운영을 하시고 10개를 혼자서 다 운영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직원을 두세요. 그 점포를 이렇게 뭐 한 3개씩 네, 네. 이렇게 맡아줄 점장 개념의 직원들을 다 두시고 이분은 이제 또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편의점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편의점 많이 운영하시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나요? 좀 이렇게. 네. 그 백령도 점주님. 백령도요? 네. 네. 인천에서도 배를 타고 4시간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제가 별명을 붙여드린 게 편의점계 장보고다. 네. 서해 쪽 섬들을 그분이 직접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네. 편의점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섬들에 편의점을 내셔가지고 정말 대박을 터뜨리신 분이거든요. 백령도에 한 곳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백령도에는 이제 그분이 1호점을 개점을 하셨었는데 2호점까지 내시고 그 옆에 대청도부터 거의 이 서해 쪽 뭐 욕지도 뭐 이런 데까지 다 직접 내셨어가지고 그분도 한 10개까지 점포를 하셨다가 네. 이제 거리상 운영이 좀 쉽지가 않으셔가지고 현지에 있는 주민분한테 그것도 일자리 창출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생기면서 그때 백령도 같은 경우는
섬이 물가가 비싸잖아요. 네. 이제 운반비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이제 뭐 커피 하나도 섬에 들어가면 육지보다 가격이 2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약간 신용불량자, 예. 막 좀 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안 좋으신 분인데 내가 인생을 한번 더 재건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군 생활을 하셨던 백령도에서 뭐 장사를 좀 해보려고 들어가셨었어요. 예. 근데 뭐 과일 가게도 해보시고 뭐 족발 가게도 해보시고 치킨 가게도 해보시고 하다가 그때 당시 울릉도에 저희가 편의점을 처음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이거 완전 좋다. 백령도에도 회사가 다 물건 다 갖다 주고 그 편의점 물류 같은 경우는 흔히 마트에서 말하는 파레트 물류가 아니고 네. 서울 우유 하나를 시켜도 배 타고 4시간 걸리는 백령도에 하나 갖다 드리는 물류 시스템이거든요. 그만큼 그 물류비를 점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본사가 다 갖다 드려요. 아. 그만큼 마이크로한 건데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원래는 그 섬에 있는 슈퍼들은 다 주인이 해야 되는데 본사가 해주니까 오픈을 했는데 그때 완전 대박이 터져가지고요. 일주일에 바나나 우유가 800개씩 팔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회사에서 이거 발주 제대로 넣으신 게 맞냐고 네, 확인 전화까지 하시고 주민분들끼리는 서로 막 우리 섬에 저기 편의점 들어왔대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서 거의 뭐 저기 섬 축제처럼. 오. 아, 그러면 저기 제가 직장 다니잖아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네. 그 편의점 오토로 네. 알바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굴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건비가 예. 굉장히 이제 많이 그치, 상승을 역시. 하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의 수익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 오토로 돌려도 그래도 얼만큼 남는 점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주고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월에 뭐 풀오토로 돌려서 50만 원만 벌어도 된다. 50만 원이면 1년에 하면 600만 원이고 네. 수익률로 하면은 뭐 600에 8천 나누면 되잖아요. 그 정도 수익률이라면 몇만 원 예금에 넣는 것보다 괜찮다 네. 싶으면 하실 수도 있죠. 대신에 이제 장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풀 오토로 돌리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점주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점포의 어떤 매출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영력에는 이제 상품, 청결, 서비스 이런데 내가 이제 점장일 때와 그냥 아르바이트로 할 때랑 그 운영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는 미스터리 쇼퍼라는 제도로 네. 운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리 쇼퍼가 손님처럼 몰래 와가지고 그런 운영력을 체크리스트대로 이제 진단을 해서 점주님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이제 개선해서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편의점에 입사를 하면 네, 직원분들이 편의점을 직접 운영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직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사를 하면 바로 이제 직영점의 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저기 서울 공릉동에 있는 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네. 거기 학생회관점을 학생회관? 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학생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점심 때 되면 거의 그 영화 킹덤을 네, 방불케 네, 하듯이 그 수업이 끝난 배고픈 학생들이 네, 뭐 네. 학생회관 쪽으로 다 몰려서 오거든요. 편의점 운영하시면서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좀 네. 좋았던 경험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직영 점장들이 굉장히 이제 되게 뼈아픈 실책을 많이 하는 게 네. 오금을 저리게 하는 네.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오발주, 오발주. 잘못된 발주인데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은 모르는데 편의점은 매일 아침 10시에 발주를 마감을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날 이제 발주한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10시까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편의점에서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한 3천여 종이 되니까 그만큼 발주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날은 숫자를 잘못 눌러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밥 도시락이 처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공격적으로 좀 팔아보자. 이래서 이제 개수가 이제 3종이 나왔는데 한 5개씩
더 시켜보자 이랬는데 하나를 55개를 누른 거예요. 예. 그래 진짜 아찔하다. 네. 그렇게 하고 퇴근했는데 밤에 이제 그 스태프한테 전화가 와서 네. 도시락이 좀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어. 다 팔 수 있다. 내가 5개 더 주문한 거야. 네. 어.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제가 진짜 뒤로 나자빠질 뻔했죠. 그러니까 뭐 스태프들이 이거 뭐 국밥 축제해도 되겠다고 막 네. 이렇게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진짜 하면 편의점 앞에 국밥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요. 네. 아니 도시락 쇼케이스에 진열하다가도 다 못해가지고 네. 음료 냉장고에 그냥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아볼까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거 못 팔면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점포의 비용으로 다 그렇죠.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신입사원이 그렇게 해서 실수를 했는데 회사에서도 또 저는 그때 이제 퇴사를 해야 되나 어. 이런 생각으로 너무 겁이 네, 네. 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파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이거는 뭐 답이 없더라고요. 이제 음. 뭐 죽이 되든 국밥이 되든 팔아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본사에서 내려온 그 홍보물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까운 PC방 가가지고 이제 몇십 장을 출력을 해서 일단 점포에 보이는 벽면에는 다 붙였죠. 우리는 오늘 국밥만 집중적으로 팔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밥을 또 이제 냄새 마케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밥을 이제 점심때쯤 학생들이 몰려오기 전에 렌즈에 팔팔 끓게 이렇게 해가지고 배고플 때쯤 네. 카운터에 안 보이게끔 딱 숨겨놔서 네. 거의 이제 뭐 점포 안에 국밥 냄새가 진동하게끔 했는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원래는 그 당시만 해도 도시락을 편의점에서 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몰랐어요. 전부 다 이제 삼각김밥이나 김밥 이런 걸 했는데 그거 하나로 해서 그날은 국밥 도시락부터 해서 다른 도시락까지 거의 다 팔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기사회생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실적 그래프를 본 선배가 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신입사원이 대기가 있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저는 죽다 살아났는데. 근데 보통 그날 국밥을 팔면은 나머지는 또 못 팔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밥 이제 말고 딴 거 먹으러 온 사람들이 국밥을 사니까. 맞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 간편식품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간편식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거의 점포에 들어오면 하루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장사를 잘했다는 거는 폐기율 관리를 하는데 한 발주한 금액의 한 10% 내외로 폐기가 나면 굉장히 좀 그래도 성공적이다 하는데 그때는 김밥 같은 경우는 폐기율이 꽤 높았죠. 한 20~30%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비싼 국밥 팔았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뭐 단가 높은 걸 팔고 네. 좀 낮은 거를 하면서 그래도 손익을 그래도 오히려 더 높이긴 했었죠. 야, 편의점에서요. 그러면 그런 도시락 말고 많이 팔리는 상품들, 뭐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뭐가 있어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름 같은 커버름. 경우가 이거. 1년에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많이 팔리거든요. 이제 편의점에 1년 동안 판매량의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1위가 이 커버름, 2위가 요 즉석 원두 커피. 진짜. 네. 그리고 3위가 뭐 참이슬, 그 다음이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이제 맥주. 담배 빼고 하시는 네, 담배를 제외하고. 담배 네. 그렇게 팔리는데 커버름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또 사유가 있는 게 편의점이라는 어떤 소비 채널이 처음 태동했었던 게 이제 1930년도 미국인데 미국에 있는 이 얼음 공장에서 편의점이 처음 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얼음 공장이 원래는 이제 얼음만 팔다가 우리는 되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 뭐 계란, 우유 이런 것도 팔아보자. 이 식재료들을 팔아보자 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팔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팔던 얼음 가게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얼음이 안 팔리니까 이런 거라도 더 팔아보자 했던 얼음 게 가게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음이 아니라 이제 식재료 생필품들을 더 팔아보자 했던 게 이제 편의점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편의점이에요? 그게 이제 세븐일레븐. 또 다른데. 세븐일레븐.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문을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했다 그래서 그 편의점이라는 이제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떼고 이제 편의점이라는 타이틀을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세븐일레븐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세븐 투 일레븐? 일레븐. 네, 세븐일레븐. 또 뭐 히트된 상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시대적으로 워낙 많아가지고요. 편의점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에 대한 트렌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내 편의점이 89년도
요 근처 이제 가락동에서 네, 이제 네. 1호점이 오픈을 했는데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판매를 안 했어요.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92년도에 삼각김밥이 처음 네. 나왔었고 그때도 삼각김밥은 전혀 아주 생소한 제품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IMF를 겪고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을 하면서 그때 이제 거리 응원할 때 이제 식사로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때 삼각김밥이 굉장히 많이 떴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도시락이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랑 디저트 그 다음에는 이제 수제 맥주 최근에는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게 하이볼, 위스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상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진화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디저트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연세우유 크림빵 이게 네. 최근에 5천만 개가 판매가 돼서 진짜요? 네. 이게 전 국민이 한 번씩 다 먹어본 요즘은 이제 저당 제품들이 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료도 요즘에는 단백질 음료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커피랑 건강 음료의 어떤 매출 비중이 점점 이렇게 역전까지는 아닌데 커피가 예전에는 거의 음료의 전체에서 한 60%를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커피가 점점 줄어들면서 단백질 음료라든지 아니면 건강 기능성 음료들이 매출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편의점의 그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 네.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신상품, 네. 뭐 히트 상품들이잖아요. 히트 상품들은 그 아이디어를 낸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네. 회사에 그런 분들은 음. 인센티브가 나오나요? 히트 시키면? 나오죠. 저희는 이제 네. MD들이 이제 네. 상품팀의 MD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성공시키면 돈도 더 주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그 포상 제도도 있고요. 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말에 네. 그 시상식 같은 걸 해요. 네. 저희도 네, 해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올해 BJF인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히트시키신 네. 분들한테는 이제 고가 점수라든지 승진의 기회도 더 많이 드리고 네. 그리고 돈도 이제 주시고. 300만 원 해외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수성님도요 하다가 네. 이런 거 히트 상품으로 만들면 잘 팔리겠다 이런 아이디어 없으셨어요? 한날은 이제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숙취가 너무 심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해장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네.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어서 힘들었어. 오늘. 해장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근무 시간에 일은 많고 나가서 뭐 이렇게 콩나물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싶고 이렇게 네. 하는데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와서 먹을 수도 없고 이래서 야 이거를 콩나물국을 캔 음료처럼 음료로 만들어서 간단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네. 마실 따뜻하게 수 해서 따뜻하게 해서 네. 온장고에 이렇게 있는 어. 콩나물국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때 마침 음료 MD가 제 동기여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자기가 그냥 점심때 콩나물국 사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아이디어라고 네. 얘기는 하는데 그 마시다가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입에 네.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색색이나 봉봉처럼 그렇게 갈아서 네, 이렇게 이제 건더기도 씹히고 네, 하니까 네. 뭔가 더 해장도 잘 될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 있어요. 네. 제가 애기가 둘인데 한 애가 그 16개월 정도 돼요. 네. 16개월인가 걔가? 근데 이제 제가 맨날 기저귀를 갈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똥 싸고 맨날 이러니까 네. 하루에 똥을 한 4번 싸요. 어디 가면은 네. 그 기저귀를 안 갖고 왔을 때 제가 우리 와이프는 이제 쉬라고 네. 저희 애랑 둘이서 이렇게 막 가다가 애가 네. 똥을 쌌어. 네. 근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거 주셔야 돼요. 혹시 네네. 이게 네. 획득이 되면 주셔야 돼요. 아기 똥 세트, 애기 똥 세트 해가지고. 아기 똥을 판다고요? 아니. 애기 똥 처리 세트. 똥 처리 세트. 그래서 기저귀 한 2개. 네. 그리고 그 물티슈. 밑에 물티슈 하나 조그만 하나랑? 거 하나, 그리고 밑에 깔 만한 빌 아. 해서 세트로. 그것도 포장이요, 괜찮네요. 소포장으로. 괜찮네요. 또 있어요. 네. 멀리 어디 갔다가 애기가 너무 배고파하는 거야. 네. 애기가 막 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유, 아. 일회용 분유. 그것도 좋네요. 캔으로,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되고. 네네.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살짝 한 30초 데우면은 그렇죠. 따뜻해지고. 그 온수통에 그러니까요. 물만 받아가지고. 그거 딱 괜찮은데요? 일회용으로. 되죠. 그거 이거 괜찮다. 아이디어 내세요.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여기서 나오면 네, 인센티브 한 절반 제 거.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상품 얘기를 하셨잖아요. 편의점에서도 이제 되게 재밌는, 제가 도입하고 싶은 하나의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대만의 편의점에 가면 갑자기 비 오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산 대여 서비스를 해줘요. 네. 앱으로 먼저 예약을 해놓으면 내가 그 점포에 가서, 지금 여기가 올림픽 광장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우산을 빌려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만약에 저쪽에 위에 종로로 갈 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산을 빌려서 종로에 있는 CU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좋다. 너무 좋죠. 네. 이런 거를 하면 그건 아직 도입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도입 안 됐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 방송 나갔다가 경쟁사에서 이렇게 도입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네. 근데 이제 편의점이 네. 길 걸으면 편의점이 곳곳에 막 200m마다 하나씩. 맞습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너무 그 경쟁이 너무 심한데 네. 왜 이렇게들 잘하는 일이 다들 나도 편의점, 너도 편의점 해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출입 기자분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게 편의점은 이제 너무 많지 않냐, 포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주님들 엄청 힘들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 업계가 너무 네. 출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한다. 맞습니다. 그 배만 말도 불리고 있다. 네. 업계에서 맞습니다. 업계만 배불리고 점주들은 뭐 고통받고 있다 이런 기사 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나름의 네.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곧 18,000점, 네. 저희 CU만 해도 18,000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제가 5,000점대 입사를 했었어요. 그때도 편의점 포화다라는 얘기 했었고, 8,000점, 만점, 15,000점 때도 포화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편의점이 이제 예전에는 숫자로만 포화에 대한 기준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결국에는 편의점도 예전에는 가까이 있는 데가 장땡이다 이래서 양적 경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번 2013년에 경제민주화를 겪고 자정작용을 하고 그때 구조조정을 했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의점이 이제 컨텐츠의 경쟁,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많이 변화를 했었고, 일단은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3년 전에 편의점이 대형마트 매출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고,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업이기 때문에 직영점이 아니라서 저희가 계속 늘려야지 한다고 해서 늘려지지 않아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해야 이제 느는데, 저희가 최근 3년을 보면 점포수가 거의 한 800에서 900개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매년요? 네. 그 말인 즉슨 그만큼 편의점이 아직까지도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수익이 난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업계 사람으로 봤었을 때, 이제 가족 경영으로 인해서 확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이제 20대 점주님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 세대랑 가치관이 많이 달라요. 저희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취업하고 회사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나의 뭐 타이틀, 명함, 이런 회사의 타이틀이 중요치 않다.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고, 같은 뭐 또래들에 비해서 뭐 시키는 일 하고 뭐 야근하고 이런 거보다 내가 주도하는 삶. 네. 근데 이제 편의점이라는 게 내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20대 점주님들이 운영을 너무 잘하세요. 되게 합리적이시고, 네. 특히 이제 20, 3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니즈를 너무 잘하십니다. 편의점 자체 고객들이 네. 20, 30대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 경영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이제 졸업하시거나 졸업하실 때쯤 취준생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네. 저희 CU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르바이트 쓰는 돈보다 네가 취준생 하면서 네가 요 한 파트 맡아서 해라. 그 돈은 너한테 주겠다. 그럼 이제 가족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가 취업이 좀 잘 안 돼. 그건 안타깝게도 안 돼요. 하다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돈이 또 되네. 그러면서 야, 그러면 취업보다 그냥 편의점을 하나 해보는 게 어떻냐. 이런 거에서 뭐 가족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새끼 쳐서 점포를 하나 더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장사 좀 되니까 또 복수점을 또 하나 더 하시고,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경우가 많죠. 편의점 회사 직원으로서 이게 직업병 같은 거 없어요? 제가 기자들은 이제, 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으신데요? 뭐 예를 들어 맞춤법 틀린 거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네. 맞춤법 틀리면 다시 보내요. 다들. 네네. 근데 바보 이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저 와이프한테도 보냈는데 네. 와이프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 이게
틀렸어 네네. 이런 거 이렇게 지적해주고 제가 그런 그러시구나.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병 되게 많은데요. 이제 직무별로 직업병이 다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 때는 직영 점장을 하잖아요. 직영 점장 때는 워낙 그 문 차인벨 소리만 들리면 반갑습니다, 시우입니다. 네네네. 이거를 기계처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때 이제 퇴근을 하고 세븐일레븐에 들어갔다가 문 차인벨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손님인데도 반갑습니다, 시우입니다라고 했다가 네.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냥 물건 고르지 말고 그냥 뛰쳐나온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저희는 전진입체진열이라고 물건이 하나 구매하면 맞아, 앞부분이 맞아. 빠지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앞쪽으로 이제 당겨 놓는 이것도 저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맞아. 저도 그랬어. 직업병이고. 저도 알바를 저는 이제 GS 아, 네. 25 딴 네. 알바 거기 알바였는데 알바 생길 때는 전진 배치를 하다가 손님이 되잖아요. 네네. 일단 뒤에서부터 아, 맞아요. 이게 제일 신선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특히 이제 점포 개발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은 항상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말풍선처럼 떠요. 아, 여기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아까 전에 해외 편의점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일본에 많이 가셨는데 요즘은 이제 동남아를 이제 간다고. 맞습니다. 그 국가별로 편의점들의 특징이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간편식품 아까 말한 도시락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국내는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일본은 30% 이상을 차지해요. 거의 뭐 일본의 식음료의 문화를 편의점이 주도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태국, 대만 뭐 이런 쪽도 굉장히 편의점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는 데고요.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사실 아마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24시간 운영이라는 게 조금 막혀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또 치안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편의점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의 해외 진출의 어떤 블루오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유럽이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이제 한국식 핫도그. 말레이시아에서 잘 팔리는 건, 제일 잘 팔리는 건 매출 1위가 떡볶이. 떡볶이도 팔아요 거기는요? 네, 네. 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몽골의 거의 대부분의 편의점은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다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몽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그런 인프라들이 좀 낙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데서나 이제 볼일을 보시고 이런 네. 게 사회 문제로도 많이 지적이 되는 거였는데 편의점이 들어가서 그런 위생이라든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동형 편의점을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좀 군대로 치면 황금막차 같은. 네. 네, 그래서 이제 3.5톤 탑차가 네. 편의점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축제들 많잖아요. 네. 근데 지역 축제들이 외곽에서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많이 없고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이동형 편의점이 가서 편의점 역할을 되게 하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막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이게 문이 쫙 열리면서 이제 편의점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애들이 이제 인증샷도 많이 찍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것도 몽골에 수출이 됐습니다. 몽골에서 하는 국가적인 행사 엑스포에도 초청을 받아서 갈 정도니까요. 대단하네요. 네. 수소님한테 편의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게 편의점은? 제게 편의점은 일기장 같은 곳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의 일터이기도 하고요. 제가 눈 뜨고 그다음에 뭐 눈 감기 전까지도 사실 이제 거의 주간의 어떤 생활을 편의점에서 하고요. 저도 뭐 점포를 거의 뭐 하루에도 뭐 최소 10번 정도는 방문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손님의 입장으로서도 네. 편의점을 꽤 많이 가는데 이제 영수증을 보더라도 거기 보면 이제 저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관심사, 그다음에 뭐 가치관 이런 것까지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특히 10년 넘게 이 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편의점에 저의 지문이 새겨져 있지 않나 네. 싶을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애정도 굉장히 크고 편의점을 통해서 제가 받는 영감도 굉장히 커서 그 편의점의 어떤 공통 분모를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내게 GS25란?
동반자가 아닌가 진짜요?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기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네. 듣는데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많이 해요. 네. 편의점들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이 최근에 이제 컨텐츠 경쟁 되게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GS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들도 많고 저희가 분명히 GS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자극을 주는 부분도 네, 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런 선의의 경쟁이 굉장히 건강하게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저희도 좋지만 결국 소비자분들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저희의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감이 아닌가. 이거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던졌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네. 역시 아유. 10년 넘게 몇 년 차시죠? 제가 13년 차. 13년차 홍보맨이십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네. 편의점 회사 직원으로서 네. 편의점이 사람들한테 어떤 곳이 되길 바라세요? 저는 편의점이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놀이터라는 게 굉장히 즐겁고 어떤 설레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제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층이 이제 편의점 업력이 갈수록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젊은 층이었다가 최근에는 40대, 50대, 지금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연령층 그래요? 분들이 이용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저 원래 사람 오늘 없을 줄 알고 평일날 아침으로 네. 정했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만큼 다양한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네. 그만큼 다양한 니즈와 다양한 필요성과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방문을 해주시는데 음. 그만큼 거기서 얻는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소소한 우리들의 어떤 일상을 좀 채워주는 행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놀이터 같긴 해요. 네. 공원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첫 회거든요. 네. 편의점 이제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네. 이게 더 잘 나와야지 저희가 쭉쭉 갑니다. 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일하는 분들의 그 현장을 찾아가서 네.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떤 고충이 있으신지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를 또 한번 들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조댓구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번에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